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보건하고 공중 10문제를 가지고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노인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 매체 선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첫 번째, 1대1 교육할 수 있는 매체를 선정한다. 대상자의 경제성을 파악하여 선정한다. 대상자의 교육 수준에 맞추어 선정한다. 한 번에 많은 내용을 교육시킬 수 있는 매체를 고른다. 대상자의 학력을 파악하여 선정한다. 노인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 매체 선정 방법. 매체 선정 기준인데 이거 보게 되면 어떤 게 가장 좋으냐면요. 대상자의 교육 수준에 맞추어 선정한다가 가장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선정 기준이 보건교육 내용에 대한 적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교육 내용이 꼭 필요한 매체인지, 그리고 목표라든지 학습 조건에 적합한 것인지, 보건교육의 내용의 습득에 가장 효과적인 매체인지를 알고 선정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발달 수준에 대한 적합성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대상자의 지적이나 신체적 발달 수준, 대상자가 흥미가 있는지, 학습 경험이나 배경 같은 거, 대상자의 활동 촉진성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답은 대상자의 교육 수준에 맞추어 선정해야 되고, 그 외에도 교육자의 활동 가능성과 용이성, 그래서 교육 매체 구입이 용이한 건지 아니면 조작하는 것이 교육 매체를 할 때 조작이 간편한 건지, 교육 매체의 보관이나 운반의 용이성이라든지 활용의 유용성, 그 다음에 교육 매체 수선이나 정비, 교육 매체에 대한 교육자의 특별한 훈련성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매체 선정 기준에 할 때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 상황에 대한 적합성,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 특별한 시설의 필요성이라든지, 교육 매체 활용을 위한 시청각 자료의 적절성이나 대상자 집단 규모와 교육 매체 준비도 같은 거, 그리고 교육 매체를 할 때 분위기라든지 관련성 같은 것도 알고 있어야,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교육 매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대상자의 교육 수준에 맞추어 선정한다가 답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인슐린 주사 시, 교육 시 사용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매체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궤도, 모형, 환등기, 비디오, 슬라이드가 있는데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모형이죠. 실제와 가까운 유사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지면서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역동적으로 대상자들 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역동적 학습이 가능하고, 그 대신에 이게 장점이라 할 수 있는데 단점 같은 경우는 공간을 점유한다는 거, 그리고 이동 불편이 있고, 그리고 시간의 소모나 고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될 가장 효율적인 매체는 모형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환등기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것이 있냐면 투시 환등기인데요. 우리가 우선 미리 교육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환등기는. 그리고 비용이 별로 들지 않고 학습자는 앞을 환등기를 쳐다보면서 교육자는 대상자들하고 교사하고 학습자와 시선이 계속 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집중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요즘에는 PPT 같은 거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개인이나 소집단에 효과적일 수 있고, 그리고 근데 이것은 읽고 쓸 줄 아는 기술이 제한된 환자들에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념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 사진이라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리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보면서. 그리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재생이나 수정이 가능하고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이 되겠네요. 궤도는 상관이 없는 거고. 그 다음 청소년,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 예방 교육을 실시한 후에 평가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청소년 금연 교육하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되는 단계인데, 그때는 우리가 학습자가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경제 능력을 정도로 여부를 확인하는 거 아니고 학습자의 학습 준비도 여부, 준비도 같은 거는 전에 먼저 알았어야 되고 목표 달성 여부, 이게 답이겠네요. 그리고 학습자의 경험 정도, 학습자의 가족 관계 여부, 학습자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거. 이건 학습 달성 여부라는 것은 금연이니까 이 학생이 금연이 했는지, 예, 그 태도 변화 같은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금연을 흡연자들한테는 흡연 교육할 때 일주일 후에 왜 금단 증상에 대해서 대처법을 알려드린다. 이거 중간에 대처법이 제공돼야 됩니다.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데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처법을 제공해서 뭔가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더라고 금단 증산에 대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높은 건물이 들어선 도심 지역에서 건물이나 도로 등에 의한 복사열이나 냉난방 장치에 의해 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변두리 지역보다 온도가 상승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군집도, 스모그, 열섬 현상, 그리고 기온 역전,青강선 역전이 있네요. 우리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열섬 현상이죠. 열섬 현상이라는 것은 도시의 온도가 주변의 다른 곳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대기 오염이나 건물의 인공열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군집도는 우리가 일정한 공간에서 실내에 장시가 밀폐되어 있으면은 어떤 것이죠? 극장이라든지 만원버스 이런 데에서 실내 환기가 불량해서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CO2가 증가하고 그리고 O2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두통이라든지 불쾌감, 그 다음에 권태라든지 현기증, 구토 등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군집독이라고 하고요. 이를 예방할 수 있을 때는 가장 실내 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모그 같은 경우는 우리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해서 대기 속의 오염물질로 인해서 안개 낀 것처럼 유사한 상태를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기온 역전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내려가는데 이거 보통 이와 반대로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높아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고요. 그리고青강선 역전이라는 것은 고기압 상태에서 공기가青강해서 단열 압축을 받게 되면 따뜻한 공기층이 형성되는 생기는 역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青강선 역전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5번을 보실까요?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 배출 부담금, 폐기물 애치금, 그 다음에 폐기물 부담금, 환경 개선 부담금, 그 다음에 수질 개선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이거는 환경 개선 부담금이죠. 그래서 환경부 장관이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소유주한테 환경 개선 부담금을 징수합니다. 근데 외국 정부라든지 국제기구 소유인 자동차나 전시형 자동차,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수급권자나 국가공유자나 장애인, 무철용, 생활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등록된 자동차 한 대에는 개선 부담금을 감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환경 개선 부담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 6번을 보시게 되면은 질병 발생 결정 인자에는 숙주 요인과 병원체 요인 그리고 환경 요인이 있다. 이 중 숙주 요인에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 답을 보시면 병원체, 생활 형태, 유해가스, 온도, 습도, 전리, 방사선이 있는데 우리 질병의 발생 결정인데 병인이 있죠. 병인이 있고 아까 병원체, 병인이 있고 그 다음에 병인이 있고 병인이 있는데 병원체 같은 경우는 보통 직접적 원인이 되는 요소입니다. 질병 발생에. 그래서 병원체 같은 경우는 보통
물리학적 요인이라든지 화학적 요인이라든지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물리학적 요인이라는 것은 보통 온도나 습도, 기압 같은 걸 말하고요. 화학적 요인은 물이나 음식물 같은 거, 그리고 생물학적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절지동물에 일어나는 생물 같은 걸 말하고, 그리고 환경 요인에는 보통 병인과 숙주 간의 매개 역할을 하거나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숙주 요인은 생활 형태 같은 거 말하겠네요. 그래서 생물학적 환경에서는 매개 곤충이 있을 것이고 매개 동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적 환경에는 지형이나 기후 같은 거, 상하수도 같은 거, 사회문화적인 생활 습관이나 또는 위생 상태의 차이, 전쟁과 불경기에 의해서 환경 요인에 의해서 이런 숙주의 요인을 되기도 하고요. 이런 숙주 요인으로는 병원체 요인에 의해 침범을 받게 되어 이에 반응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보통 생물학적 연령이나 성, 인종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알았다든지 이런 것들, 면역 상태 이런 것들이 숙주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숙지 요인으로 오른 것은 뭐는 생활 형태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7번을 보시게 되면 블래커의 인구 변천 5단계 중 출생률과 사망률이 최저이고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은 인구 감소 단계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첫 번째 감태기, 그리고 고위 정지기, 저위 정지기, 고위 확장기, 저위 확장기라고 있는데, 이것은 답이 감태기가 되는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출생률과 사망이 최저이라고 했습니다.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은 인구 감소형이라고 했으니까 블래커는 이렇게 인구 변천 5단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단계는 경제 상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단계 같은 경우는 고위 정직이라고 해서 보통 저개발 국가, 아프리카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약간 전통적인 농업 사회에서 다산다사형, 그리고 고위 정책이고 고출생률, 고사망률은 인구 정지형입니다. 그리고 고위 확장기 2단계는 의학기술 발달했고요. 경제 발달 인구로 부양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산 감소형인데, 이때는 인구가 폭발하고 인구 폭발기와 고출생률과 저사망률이 인구 증가형 개발도상국, 동남아 쪽 후진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확장기는 여성들이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지위 향상으로 인해서 가족 계획 등, 그리고 산하 제한 정책에 따라서 감산소산형 인구 증가 둔화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출생률과 저사망률 인구 성장이 둔화되는 것이고요. 중진국, 그래서 동남아 개발국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4단계는 저희 정직인데, 낮은 인구 성장률과 노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그리고 소산소사형의 인구 안정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고도의 산업화를 이룬 선진국, 프랑스나 호주 같은데, 그리고 감태기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최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생률이 사망률이 더 낮은 인구 감소형 같은 경우, 이런 단계가 감태기를 할 수 있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가정 방문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환자의 건강만 관리할 수 있다. 환자의 건강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장점은 뭐예요? 모든 가족을 포괄적으로 건강관을 할 수 있고요. 보건 간호사의 시간과 비용을 이거는 가정 방문의 보건 간호사의 시간이 소요가 많죠. 그리고 단점이 되겠네요. 다른 환자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아니죠. 방문 간호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점이, 다른 환자랑 교류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관리시의 활용이 용이하다. 이것도 그렇죠. 가정 방문에서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리시를 이용할 수 없고요. 가족의 상황과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나왔네요. 네. 이게 답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가정의 실정에 맞는 적당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포괄적 간호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환자와 가족이 긴장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가족들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요. 짧은 시간에 친밀하고 이해력을 도울 수 있고요.
그리고 간호사 측면에서는 전체 가족에 대한 건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동 불능자는 같은 경우는 건강 관리가 받기 쉽고 그리고 새로운 문제에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결핵 예방법상 결핵 환자의 정의로 옳은 것은 객당 검사 결과 비활동성으로 판정된 경우, 그 다음에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고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에서 나오네요. 네. 그 다음에 결핵균 검사의 엑스레이상 석회화된 작은 음영이 보인 경우, 튜베르클린 검사상 음성 반응이 나타난 경우, 기침을 매우 심하게 하고 호흡곤란을 보이는 경우라고 했네요.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보는, 이거 지워야겠네요. 답이 2번이 되겠네요. 그죠? 네. 우리 결핵 예방법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결핵은 거기에 보면은 결핵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고요. 결핵 환자는 결핵균이 인체 내에 침입해서 임상적으로 특징이 나타나는 자로서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자를 결핵 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핵 의사 환자라고 했는데 임상적이나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상으로 결핵에 해당하지만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라고 했네요. 3번 같은 경우네요. 그 다음에 전염성 결핵 환자 중 객담의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전염될 수 있는 환자를 말하고요. 그리고 잠복 결핵 환자는 결핵에 감염되어서 결핵 감염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는데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소견이 없고 결핵균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를 잠복 결핵 감염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0번을 보시면 혈액관리법 중 헌혈할 때 확인해야 할 대상자의 검사 항목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됐네요. B형 간염 당연히 하셔야 되고 C형 간염, B형 간염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양성이 나와야 되고 이럴 때는 부적격이고요. 그 다음 C형 간염에서도 양성이면 부적격입니다. 그리고 에이즈 당연히 양성이 나오면 부적격이고요. 매력 검사도 양성이면은 뭐 질환을 계속 앓고 있다는 것이니까 양성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소 포화도는 아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후천성 면역결핍, 외도권역 또 이외에도 감기능 검사가 있습니다. 감기능 검사 같은 경우는 보통 정상 수치가 보통 0에서 40 정도 IU 그 정도입니다. 근데 65 이상이 나온다. 간의 기능에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부적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할 검사의 항목으로 먼 것은 산소 포화도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오늘 10문제 가지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